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찰피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입니다. 최대 이슈죠. 오늘은 이 비전공자 분들도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자격증으로 쉽게 선임 기준 자격을 갖추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지금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법이 그래. 이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는 이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건축물로부터 필수적으로 배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현재 이 국토교통부에서 준 유예기간 덕분에 임시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를 배치하는 거를 이 법적으로 문제를 지금 피하고 있지만 이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6년 4월부터는 반드시 선임 기준 자격증이 갖춰진 전문 인력이 배치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회라는 뜻이에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 하이스탠다드 고품격 교육 채널 철PD 종합편성. 한국 사람이면 구독과 좋아요. 근데 이 선임 자격증을 갖춘 절대적인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26년부터 인력난이 이어질 전망이다. 자,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해보면 26년 4월 이전에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이 유예기간 종료한 다음에 취업에서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몸값이 엄청나게 뛰어오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가 업무 강도도 좀 낮고 연봉도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비전공자들도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공자들만 다 먹고 살려면 비전공자들도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되려면은 시행 규칙에 맞는 선임 기준을 갖춰야 되는데 그 선임 기준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기계설비법에서 인정하는 기사 등급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죠. 기사 등급 국가기술 자격증만 취득하면은 경력 없이 바로 비전공자도 초급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로 선임이 될 수 있어서 가장 효율이 좋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 둘째가 기계설비법에서 인정하는 산업기사 등급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죠. 산업기사 등급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또 근데 바로 이 유지관리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경력을 쌓아야 되는데 경력 3년 이상만 쌓으면은 초급 등급을 부여받을 수가 있다. 이 응시 자격 만들기 위해서 고등학교 졸업자분들이 이용하기 좋은 방법이죠. 요즘 뭐 굳이 대학 안 나와도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이 기계설비법에 명시된 건설기술인 수첩을 보유하는 방법입니다. 이 공조냉동이나 용접 같은 전문 분야 수첩이 요구되기 때문에 비전공자들이 노리기 힘든 방법입니다. 요 중에서 제일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기사 등급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해보면 기사 등급 국가기술 라이센스 중에 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을 갖출 수 있는 거는 총 7가지입니다. 전공자 경우에 실무 작업이 있는 시험에 자신이 있어서 기계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비전공자인 경우에는 이 작업형으로 진행되는 실기고사에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공자들이 실기고사에서 주관식 문제만 출제되는 에너지관리기사하고 건축설비기사를 선택하는 게 가장 보편적이다. 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쉬운 게 뭐냐? 건축설비기사입니다. 에너지관리기사가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더 다양하긴 하지만 이 합격률이 한 30% 정도로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에도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한다. 그에 반해서 이 건축설비기사는 합격률이 한 50% 정도로 상대적으로 조금 무난한 난이도로 좀 만만하게 비전공자분들도 많이 선택을 하고 있고 많이 덤비고 있다. 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하고 마찬가지로 이 라이센스 시험 또한 이 개나 소나 응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도 일종의 행정력 낭비고 그 사회적 비용, 즉 소셜 코스트죠. 그 비용 낭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 바로 응시 자격이라는 게 갖춰져야 되는데 이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관련 분야 경력 또는 학력을 4년 이상 대학교를 졸업을 해야 한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학점은행제라는 특수한 제도를 이용해서 빠르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하는 학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제도를 이용해서 106학점을 취득하면은 관련 전공 학위 취득 예정자가 돼서 응시 자격을 얻을 수가 있고 이 학사 학위를 취득을 하게 되면은 전공 학위 취득자가 돼서 응시 자격을 얻을 수가 있다. 여차저차한 상황으로 대학교에 진학하는 게 좀 어렵거나 뭐 불가능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온라인 수업으로 학위를 얻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러면 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뭐 시간에 좀 구애받지 않고 좀 빠르고 경제적으로 개인적 비용, 그러니까 그 프라이빗 코스트를 좀 줄이면서 학력을 좀 증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학력은 교육부가 공인해 주기 때문에 산업인력공단에서도 이 학위를 인정해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에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들을 수 있는 전공 수업의 그 종류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런데 꼭 직접적으로 연계된 전공이 아니더라도 꼭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전공 학위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취득하면은 얼마든지 시험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저도 전기과 안 나왔는데 전기 자격증 땄거든요. 이 응시 자격을 얻는 과정은 최종 학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비전공자 4년제 대학교 졸업자인 경우에는 이미 4년제 학사 학위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복수 전공 학위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전공 48학점을 이 평생교육원에서 수료하고 복수 전공 학위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고, 전문대 졸업자나 대학교 중퇴자인 경우에는 아직 학사 학위를 받지 않았죠. 자, 그런 경우에는 학부 시절에 취득했던 학점을 활용하는 것이 또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학점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탈 106학점을 채우기만 하면 된다. 관련 학위 취득자 예정으로 인정이 돼서 기사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에는 아직 취득한 학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106학점까지 채워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전부 다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하게 되면은 한 2년 반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꼭 대학을 나와야 된다, 뭐 전문대학을 나와야 된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바람이 무섭다라고 하잖아요. 조금 늦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또 대기만성형으로 성공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좋은 학벌이 내 미래를 보장한다, 뭐 그런 생각은 전혀 가질 필요가 없으시고요. 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도전해보시면은 얼마든지 충분히 모양새 나쁘지 않게 남들한테 빌빌 안 싸도 되면서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